혹시 중학교 때 영어 A등급 이거 뭐 당연하게 받으셨나요? 그런데요,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그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? 이게 바로 고등영어 쇼크라는 건데요. 오늘 왜 이런 충격적인 성적 하락이 일어나는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쇼크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어쩌면 이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.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통하지? 하는 불안감, 저도 잘 알죠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거든요. 그냥 영어라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 중학교 영어는요, 교과서를 그냥 달달 외우는 성실함만으로도 충분했어요. 하지만 오른쪽 고등학교 영어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.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지식을 재료로 써서 스스로 생각하고 응용하는 사고력이 필요해요. 탄탄한 기본기 위에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럼 이 완전히 바뀐 게임,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? 첫 번째 전략은 모든 것의 시작, 바로 어휘력입니다. 어휘는 영어의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. 우리가 운동할 때 체력이 없으면 어떤 기술도 못 쓰잖아요? 똑같습니다. 어휘가 부족하면 고등 영어라는 높은 벽 절대 못 넘어. F는 사과, 북은 책, 이런 식으로 1대1로 외우던 방식,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. 고등학교에서는요, 런이라는 단어 하나가 달리다 말고도 회사를 운영하다, 프로그램을 실행하다처럼 문맥에 따라서 얼굴을 막 바꿔요. 이런 변화무쌍한 단어에 대응하려면 확장형 어휘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. 이 확장형 어휘력은 딱 3단계로 키울 수 있어요. 첫째, observe처럼 하나의 단어가 가진 여러 뜻을 파악해서 문맥을 읽는 눈을 기르는 거고요. 둘째는 어원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추리할 수 있는 일종의 어휘 탐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를 하나씩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서 한 번에 흡수하는 거죠. 영어로는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바로 그 의미 덩어리입니다. take, into, account를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take something into account, 이 덩어리 자체를 뭔가를 고려하다라는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렇게 공부해야 독해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. 자, 두 번째 전략입니다. 이건 문법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예요. 이제 문법은 그냥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분석 도구입니다.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장을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해부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, 이게 필요해진 거죠.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바로 이런 문장이랑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. 모르는 단어도 많은데 구조까지 복잡하죠. 딱 보는 순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일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,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아무리 문장이 길고 복잡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라는 단 하나의 핵심 뼈대가 숨어 있다는 사실. 이 뼈대만 딱 찾아내면 나머지는 그냥 이 뼈대를 꾸며주는 살, 그러니까 수식어에 불과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의 문법 도구왕도 이제 새로 장만해야 합니다. 첫 번째 도구는 문장의 뼈대를 1초 만에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시야고요. 두 번째는 긴 수식어들을 의미 단위로 착착 묶어내는 덩어리 묶기 기술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도구는요,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? 라고 질문하면서 문법의 원리를 파고드는 개념화 능력이에요. 세 번째 전략은 독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. 여러분, 이제 더 이상 번역가가 아니에요. 글쓴이의 생각과 논리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상가가 되어야 합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중학교 때는 지문을 한국어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옮기느냐, 이게 중요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뭔데?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. 이건 영어가 아니라 거의 국어 비문학 지문 분석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은 3가지 습관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. 첫째, 글을 다 읽고 나서 항상 그래서 핵심이 뭔데?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습관. 둘째, however나 therefore 같은 연결어를 글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처럼 활용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멈추지 마세요.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추리해내는 추론의 담대함을 키우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4번째 전략입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무기를 갈고 닦았잖아요?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실전 전쟁터에 미리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. 바로 실전 경험이죠.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학생처럼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. 중3 때
시간을 딱 재고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,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왜냐하면요, 첫째,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처럼 완전 낯선 문제 유형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요. 둘째, 7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고 시간을 배분하는 실전 체력을 미리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넘을 4가지 핵심 전략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. 여러분만의 새로운 영어 로드맵을 따라 앞으로 나갈 준비 되셨죠?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 정해준 길을 깊게 파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넓고 복잡한 길 위에서 스스로 방향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. 오늘 제가 드린 이 4가지 전략이 여러분의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여러분의 용기예요. 이 새로운 길을 탐험할 준비 다 되셨나요?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